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알려드렸고 어제 오후에도 알려드렸는데 계속 드론이나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때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군기지, 오늘은 또 지금 알려드릴 내용은 해군기지를 때렸는데 도대체 뭐가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폭발 화염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터지고 그 폭발로 인해서 얼마나 폭발이 컸는지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어버릴 정도로 굉장한 공격이 있었는데 크림반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자, 요즘 이 홍범도, 정율성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정율성 관련해서는 제가 한두 번 정율성의 팩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홍범도에 관해서는 작년에 제가 이 홍범도가 논란이 되기 전에 자유시 참변이라는 걸 다루면서 홍범도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조심스럽게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홍범도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 북한이 미사일 쏘았죠. 핵미사일 쏘았답니다. 물론 핵을 탑재는 안 했지만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고 그 핵미사일을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지, 어떤 타겟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정율성과 홍범도 문제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홍범도 흉상이 단순히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군 정체성 파괴 공작의 일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상 설치를 주도한 전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여러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이념 공작을 벌였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은 지난 정부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군의 뿌리를 바꾸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현 정부의 흉상 이전 추진은 이전 정부의 군 정체성 변경 시도를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조치의 일부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일보가 8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여권 고위 인사는 전임 정부는 북한군 창설의 주역이자 김일성 포상을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만들기 위해 서훈을 시도하다 반대 여론 때문에 실패했다 라며 홍범도는 일종의 대체제로 내세워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인사는 지난 정부가 홍범도를 부각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독립영웅 추앙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근간을 둔 군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임 대통령 취임 직후 국방부 첫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여한 국방부 첫 업무보고 때 이들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정통성이 없다라고 비판하며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또 육군사관학교 필수 과목 중 6.25 전쟁사, 군사전략, 북한의 이해를 빼고 독립군에 대한 교육 과목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국군의 날 변경 결의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 지시로 독립군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가치 재평가, 군 정훈 교육자료 수정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대대적인 군뿌리 바꾸기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작업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조직은 청와대가 당시 국가보훈처에 설치한 혁신위원회였는데요. 이 혁신위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막대한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을 얻어낸 뒤 이 돈을 횡령, 유용한 혐의를 받아 일부 인사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소속 인사와 현재 반윤석열, 반정부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좌파단체 및 언론사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당시 혁신위 관계자는 한국군 정체성에서 한미동맹색을 엮게 하고 친북 인사로 정체성을 바꿔야 향후 남북 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김원봉 서훈 추진도 그의 김일성 낙인을 먼저 지워야 그가 활약한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전임 정부의 이러한 공작은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집단으로 창설되어 공산 세력의 침략 전쟁에 맞서 피로써 이 나라와 자유를 지켜낸 국군을 사상적으로 무장 해제시켜 저항 의지 자체를 없애는 전형적인 4세대 전쟁의 유행인데요. 우리 정부 고위층까지 진출해 적의 4세대 전쟁 수행을 도운 이적 행위자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네,
홍범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홍범도, 뭐 봉오동 전투 영화도 나오고 다 그 영화 나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문화공작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 두 개를 정말 유명한 항일 투쟁의 큰 전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군, 광복군 이 세력들이 전부 대한민국을 위한 항일 투쟁을 한 건 아니다라는 건 사실을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 자, 독립군, 광복군 세력 중에 공산주의 계파가 있었고 민족주의 계파가 있었고 민주주의 계파가 있었죠. 민주주의 계파는 오늘날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그런 항일 투쟁을 했을 것이고, 민족주의 계열은 조선을 복원하는, 즉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 정말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한제국을 복원시키기 위한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아서 항일 투쟁을 해서 이 지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 여기는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일 투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추앙해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일 투쟁을 해주어서 고맙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 팔로군 항일 투쟁 했죠. 중일 전쟁을 통해서. 중국 국민당, 지금 대만 항일 투쟁 어마어마하게 오래 했죠. 그 국민당에게 밀리니까 결국은 일본이 안 되겠다 해서 기회의 창, 마지막 창을 열기 위해서 진주만 공습해서 미군이 들어와서 태평양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태평양 전쟁의 단초가 국민당이 워낙 오랫동안 버텨주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이 결국 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들을 또 서운해야 됩니까? 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일 투쟁을 한 분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분리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냥 고맙다 정도.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의 영웅이다 라고 분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고맙다 정도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맙다 정도는 민족주의 세력 정도가 고맙다 정도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대에 있는 거죠. 큰일 날 뻔한 사람이죠. 이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은 이 홍범도 같은 경우는 이르쿠츠크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자유시 참변이라는 걸 일으켰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정부 때 김원봉 갑자기 영웅이라는 영화 나오고 또 홍범도 지켜세우기 위해서 봉오동 전투 영화 나오고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김원봉이를 갑자기 영웅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국방부에서, 국방홍보원에서 뮤지컬 같은 것도 나오고 기가 찼죠. 그 왜 그랬냐? 자, 지금 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1946년 미 군정 하에서 설립이 된 이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였죠. 그리고 이제 48년 정부 수립 8월 15일 날 되고, 그 다음 달인 9월 5일 날 육군사관학교로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리고 그 설립 자체가 미 군정에서 스타트했기 때문에 좌파가 보기에는, 친북이 보기에는, 친중이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부정한 집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뿌리를 바꿔버리자. 어떻게? 신흥무관학교로.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신흥무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다라고 정훈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훈 교육을 담당했던 국방홍보원 원장 굉장히 비난했었고, 주변에서 아니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왜 저러나? 제가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그거는 그 이전의 문제고, 저와 그 사람이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우뚝 세우는데 마음이 같을 경우에 잘 지내는 거지. 아니 색깔이 다르고 대한민국을 말살시키고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를 부정하고 신흥무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다. 좋습니다. 제가 신흥무관학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중간 단계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육군 준장 출신이었던 그 사람을 저는 비난을 했고, 지금도 저는 얼굴 볼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신념이 그랬으면 더 가치가 없고,
신념을 굴복했다면 한심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원봉이를 영웅화시켰던 이유가 국군의 뿌리를 육군사관학교나 또 미 군정시대 때 생겼던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했던 우리 한국군, 이게 아니고 광복군이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을 부정하기 위한 이 뿌리 변경 작업, 여기에 광복군을 하려고 하니까 광복군에는 공산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 다 있죠. 이런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원봉이를 영웅화시켜야 뭐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민족주의든 일본하고 싸워준 건 너무나 숭고한 거야 라고 색깔을 딱 입히고 김원봉이를 영웅으로 만들면 광복군 전체가 아름다워 보이죠. 지금은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는데 이런 자들 때문에. 그래서 국군의 뿌리를 한미동맹으로 아니다, 바로 이거다 라고 바꾸기 위한 작업이었다. 마찬가지로 이 홍범도도 자유시 참변, 지금 이 자유시가 어디냐,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중국의 헤이룽장성, 흑룡강성이죠. 흑룡강성에서 북쪽으로 바로 딱 국경 건너면 얼마 안 가면 있습니다. 시베리아 동쪽 끝단쯤 되겠죠. 그 지역에 있는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스보보드니를 이 소련어 러시아를 한국으로 번역하면 자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걸 뭐 직역해서 자유시 이렇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자유시에 봉오동 전투, 성탄리 전투, 이렇게 그냥 뭐 경비병력들 하고 우리 독립군들이 싸워가지고 이기고 하니까 일본이 완전히 열받아 버렸죠. 그래서 정규군을 투입해서 쟤들 잡아 해서 정규군들이 들어옵니다. 관동군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간토대학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전에는 뭐 경비병력들, 경찰병력들 이런 거하고 싸우다가 이제 진짜 정규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경보병들이니까 중화기를 가지고 있는 정규군하고는 사실은 뭐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홍범도 같은 이동희 같은 이런 공산주의 이륙 축구파들이 지금 말이야 자유시 가면 소련이 무장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준다. 그래서 우리 거기 다 집결해서 다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그 무장 지원을 받아서 저 관동군하고 싸우자라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보병 무장으로는 도저히 이제 그동안은 일본의 경찰병력 이런 것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관동군하고 정규군하고 싸우는 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홍범도 이동희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거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홍범도 이동희가 뭐라고 하냐? 근데 소련이 찝찝해하니까 무장은 놔두고 무장 해제 상태로 자유시에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무장 해제하고 들어간 겁니다. 딱 모아놓고 소련이 니들 말이야 우리 코민테른으로 들어올래? 그러니까 민족주의, 민주주의 많이 있는데 그건 안 되지. 그냥 우리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항일투쟁 뭐야? 그건 안 되지 하고는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레닌에게 100루블의 금화를 하사받고, 여기 있는 이 권총을 하사받고, 여기에 홍범도 이름까지 적혀진 이 기념권총을 레닌에게 하사받고 이 코트를 하사받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고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 거기서 생을 다하는데, 자, 2차 대전 발발했죠? 또 스탈린에게 편지 보냅니다. 스탈린에게 공개 충성 편지를 썼죠. 이제 신문에 기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나 72살 먹은 나도 이렇게 전쟁에 나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데 실제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니들은 좀 나가라. 그런 이 펌프질하는 기고문을 썼어요. 공개 편지 형식으로. 비록 몸은 늙었지만 전선에 나가 싸우고 싶다 라는 투고를 해서 정말 스탈린에게 또 칭찬받고 그랬던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추앙해줘야 된다. 독립군으로서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 뭔가 기록을 보존하고 흉상을 설치하는 거,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사실 그것도 찝찝하다 생각하지만, 왜? 이 사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설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찝찝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공은 좀 있으니까 그래 준다 치지만, 우리 육군 사관학교는 어떤 겁니까? 공산주의 세력인 북한과 중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설립한 장교 양성소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 형상을 거기 세워놓고 기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홍범도에 대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역공을 맞는다? 그 역공을 버티지 못하고 또 밀려난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홍범도는 우리 조상이 아니라 북한의 조상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해군에 홍범도 함, 잠수함 있죠? 그거 이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적이 누굽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 잠수함을 경멸시키기 위해서, 북한 군함을 경멸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우리 잠수함인데 왜 북한의 조상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무슨 소리냐? 독립군인데 라고 하면서 흔들고 있는 자들은 뭡니까? 4세대 전쟁, 심리전을 수행하는 이적행위자들입니다.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입니다. 국군 뿌리 바꾸기 공작과 같이 노골적으로 이적행위를 했던 지난 정부 5년간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신무기를 쏟아내고 비대칭 전력은 물론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에도 큰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군사력 현대화의 목적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지난 8월 30일 야간에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 미사일 발사 도발은 미국의 폭격기 전개에 대응해 남한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장악하기 위한 타격훈련이었다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8월 31일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된 총참모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남조선 주요 지휘 거점과 작전 비행장 등을 목표로 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진행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 훈련이 미국의 B-1B 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이번 발표를 통해 전략군 개편과 그들의 전략 목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것인데요. 총참모부는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전술핵 운용부대가 해당 군사활동을 실시했고 전술 탄도탄 미사일 2발을 발사해 고도 400m에서 전술핵 탄두를 가상 폭발시켜 핵 타격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전군 지휘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됐는데요. 총참모부는 이번 훈련의 목표를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이날 김정은이 유사시 전선 및 전략 예비 포병 이용 계획, 적후 전선 형성 계획, 해외 무력 개입 파탄 계획 등 총참모부의 실질적인 작전 계획 문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사실상 포기해왔던 대남 무력 적화 통일 계획을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선 및 전략 예비 포병 이용 계획과 해외 무력 개입 파탄 계획, 적후 전선 형성 계획은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경고해온 북한판 A2AD 전략과 4세대 전쟁 수행 계획이 북한군 작전 계획으로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인데요. 이 위협들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거나 전혀 엉뚱한 분야에 돈을 퍼부으며 대응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 군, 이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죠. 평양에서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섬을 때렸어요. 400m 상공에서 폭발시켰고 연이어서 시간차를 두고 또 날아와서 또 공중 폭발을 시켰습니다. 핵이라고 했어요. 물론 핵탄두를 넣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거 왜 공중에서 터뜨리냐? EMP 공격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미군들이 들어오면 그 미군 항모 전단을 향해서 먼저 이 EMP 공격을 해서 함대 전체의 이 능력을 다운시키고 또 400m 상공에 터뜨렸으니까 실제적인 핵 타격력도 가지게 되죠. 그리고 후속하는 2탄이 본탄이 들어와서 이제 항모 전단 전체를 경멸시켜 버리겠다. 자, 이런 것이고 이걸 또 공군기지나 뭐 이런 것들로 하면 공군기지의 전력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본탄두가 들어와서 공군기지 때려서 그냥 청주기지 같은 거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핵 공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경기도 어느 지역 정도 되는 곳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김정은 모습. 그래서 우리 한국을 때려라 라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이 사진 공개의 의도는 우리 여기 때리는 지시받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디냐? 이건 니들이 잘 판단해봐. 아마 뭐 평택 뭐 이 정도 같기도 한데요. 오산이나 평택 정도. 아무튼 이런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4세대 전쟁의 전형, 후방 교란 작전, 적후 전선 형성 계획. 이게 뭐 아로나 이런 것들하고 연합해서 완전 후방 교란하는 이거 4세대 전쟁 아닙니까? 지금 좌파 정치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거를 더 극대화시켜
이런 것들이고, 전선 및 전략 포병, 예비 포병 이용 계획.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때려서 해외 무력 개입 파탄 계획. 한국의 공군기지 다 때려버리고 미군들 들어온 거 다 때려버려. 즉 북한판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A2AD 전략.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을 한꺼번에 때려서 이 한국의 또 한미연합의 MD 자산들이 막아내지 못하게끔 시간차 공격을 해. 또 속도차 공격을 해. 그 하이브리드 타격 전략. 제가 계속 알려드렸었죠. 드론, 그리고 방사포,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렇게 각기 다른 속도의 미사일들을 섞어서 한꺼번에 확 들이친다면 레이더가 3차원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이건 뭐 마하 5로 떨어지고 이건 마하 4로 떨어지고 이건 뭐 마하 0.9로 오고 이러니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막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죠. 또 이거 막을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해야 되죠. 그런데 국산화 타령하면서 2030년대 후반에 어쩌고 저쩌고 뭐 방산업체 배불려주기 위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지금 세금 내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공격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막아낼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마당에 내년도 우리 정부 예산을 보면 여성가족부 예산은 올해보다 9.5% 올랐어요.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5%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은 2023년에 3.5%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러면 국방 예산은 얼마나 오른 겁니까? 1%밖에 안 오른 겁니다. 그 1% 오른 거 어디 갑니까? 병사들 봉급도 35만 원 더 올려준다고 하죠. 이게 올려준 겁니까? 그러면 국방 예산 스톱이죠. 물가 상승률 계산하면. 그런데 여성가족부 뭐 또 잼버리 또 하느라고 뭐 해외여행 경비 대줄 일 있습니까? 뭐 하루 거기다 9.5%나 올려줍니까? 선거가 다가오니까 소신은 다 어디 가고 오직 선거만 눈에 보이는 정신이 된 겁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엊그제 러시아 북서부 공군기지를 강타해 대형 수송기와 초음속 폭격기를 파괴했던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이번에는 크림반도 남부의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해군기지와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았는데 크림반도 일대의 패닉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으로 8월 30일 심야에 크림반도 남부 페오도시아 일대를 장거리 공격 드론으로 공습해 러시아군 시설과 전력 설비가 치명타를 입었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이 8월 31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소식통들은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페오도시아 일대를 강타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림자치공화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페오도시아 일대를 공격하려 했지만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군에 의해 모두 격추됐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변전소가 공격받아 페오도시아 일대가 암흑천지로 바뀌었음에도 크림 당국은 격추된 미사일 잔해가 송전탑에 떨어져 일시적으로 정전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오데사 방면에서 발사된 투플레프 141 개조 드론에 의해 수행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소련의 장거리 정찰 드론으로 개발된 투플레프 141은 길이 14.3m, 날개폭 3.88m의 거대한 드론으로 마하 0.9의 속도로 1000km를 날아갈 수 있어 개전 초기부터 순항미사일 대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공습을 받은 페오도시아에는 러시아 해군 부두와 해안방어부대가 있는데요. 이번 미사일 공격은 칼리브르 미사일 공격 플랫폼의 발진 거점인 페오도시아 해군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당국은 해군기지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지만 기지 방면에서 대규모 폭발과 연기가 식별되고 있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저장 시설이나 군함이 피격됐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빵빵빵빵 계속 터져요. 자, 일단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동영상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그 떨어진 불덩이를 요격 못했죠.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엄청난 폭발 화염이 동시다발로 솟구치는 걸 봤습니다. 여기가 해군기지가 있다라는 곳인데, 자, 이게 이제 러시아 워싱턴 군사 전문가가 만든 상황도예요.
오데사 쪽에서 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페오도시아인데 크림반도를 완전히 관통해서 날아가죠. 여기를 때렸다는 건데 최근에 여기에 있는 S-300, 헤르손 남쪽에 있는 S-300 지대공 미사일 한 개 파괴했고 또 바로 여기에 있는 S-400 파괴했죠. 지대공 미사일 2개 파괴했지만 그래도 여기 세바스토폴, 심페로폴 이런 지역에 S-300과 400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크림반도를 관통해서 날아갔고 또 이런 거대한 구형 무인 공격기 속도 느리죠. 거대하죠. 저공 비행 안 되죠. 중고도로 비행해야 되는 이런 거를 막지를 못했다.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러시아가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실제로 지금 완전히 여기저기 터지는 것이 보여졌으니까 하늘에서 터진 게 아니라 땅에서 터졌으니까 당연히 그냥 어디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터졌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그 어마어마한 폭발 화염들을 봐서 정말 대단한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군기지 그리고 전자전기지, 레이더 기지, 뭐 폭격기 그리고 어제 제가 러시아 그 수송기 전략 수송기 4대 파괴됐다. 여기에 다시 같이 투플레프 22 백파이어 폭격기 한 대도 같이 파괴됐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전과였죠. 그런데 여기 해군기지 아마 케르치 대교, 케르치 해협을 관장하는 이런 해군기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계속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군의 후방 기지들입니다. 정말 이제 전방에서 전선에서 전투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이겠죠. 계속 지켜보고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